서울이 무려 13주 만에 집값 상승이 멈췄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최근에 이제 집값이 반등을 하나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등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3개월 동안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서울 집값의 상승이 반등을 멈췄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서 또는 우리의 돈벌이가 조금 늘어나서 집을 사람들이 샀던 것이 아니라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을 일시적으로 풀어줌으로써 사람들이 그 대출을 통해서 집을 샀었던 거죠. 그럼 그 대출을 통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보통의 수요들이 집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사려고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체크해 본다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시죠. 이번 주 KB에서 나온 집값 매매 증감률입니다. 전국과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집값 상승률이 0%, 서울 같은 경우도 집값 상승률이 0%가 됐습니다. 특히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2% 하락을 했죠. 그러면 강남은 조금 상승을 했고 강북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서울의 집값 증감률이 0%가 됐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전국과 서울의 집값의 상승률이 멈췄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꼭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변에 이제 집을 사려는 수요들이 좀 많을 것인가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줄은 걸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한가해진 거죠. 다른 시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저번 주보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번 주에 0.05%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구도 여전히 똑같이 저번 주랑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하락폭이 저번 주보다 조금 더 커졌고요. 울산도 하락폭이 저번 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5개 광역시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0.02% 상승. 그럼 보니까 지금 지방이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고 수도권은 0.02% 상승. 그래서 합산을 해보니까 이게 평균이 0이더라, 상승률이 0%더라, 그렇게 좀 보면 되겠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과 서울이 지금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매매 가격은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은 올랐다. 이 뜻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수요가 아니라 세를 얻는 수요로 이제 많이 좀 옮겨갔다는 거죠. 집을 살까 세를 얻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세를 많이 얻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매매가 얼마나 됐는지 매매 거래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정말 집을 사지 않고 이제 좀 세로 많이 전향을 했구나, 그런 걸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매 거래 동향을 한번 볼게요. 전국과 서울이 있죠. 전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9.2, 저번 주에는 10.9였습니다. 근데 저번 주보다 이번 주에 수치가 낮아졌죠. 매매 거래가 줄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매매 거래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는 7.1, 저번 주에는 8.1이었죠. 몇 주 전만 하더라도 13.9, 17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거래가 현저하게 줄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도 물론 똑같이 이렇게 거래가 줄었죠.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올해 하반기 때 집값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람들이 진짜 집을 사고 싶어서 또는 경제가 좋아져서 집값의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집값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샀던 것이 아니라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특수한 대출이 풀리면서 마음이 조급했던 사람들이 샀던 거구나. 그 수요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거래가 줄어버린 거죠. 일반 사람들은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금 생각했을 때 금리가 너무 높고 집값이 너무 높아, 그리고 나는 월급이 오르지 않았어, 나의 생활은 좀 팍팍해, 여전히 팍팍해, 그런데 내가 저 비싼 집값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PIR이 조금 높아, PIR이 이제 나의 소득 대비 집값이거든요. 나의 소득 대비 집값이 조금 높아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거래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사람들은 당연히 수요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잠실 같은 경우도 27억엔 안 팔렸지만 그 집이 18억, 17억 이렇게 떨어지니까 팔렸잖아요.
이건 이제 너무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집값이 고점일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지만 집값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구나, 이게 사람들의 심리구나 하고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집값이 좀 계속 떨어질 것 같고요, 거래도 계속 줄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년에 특수한 상황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신생아 대출.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신생아가 있는 집에는 금리를 1.6%에서 3.3% 사이로 최대 5억까지 빌려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분명히 그 수요를 통해서 집을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같이 부동산 공부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재밌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